자, 다음은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력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력사업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전력사업과 금년도 최종 예산액은 281억 1,07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35억 5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액 조정 사업들은 미로나라 정원 운영,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 맨 아래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다음 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 천연 삼척 아트피아 국고사업들이며 다음 212쪽입니다. 신규 반영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최종 확정된 교육발전 특구 1차 연도 사업비 40억 6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특구 사업 예산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로 교육발전 특구 운영 및 성과관리에 1천만 원, 국제화 여비로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풋볼 스쿨 체험 협의 및 인솔 지원을 위해 7천만 원, 연구 영역비로 교육발전 특구 연구 영역에 자율형 공립고 신설 미래발전기획연구에 1억 원, 대학 및 초중고 연계 학교 이전 및 SOC 구축 연구에 1억 9천만 원, K12 교육체계 구축 3척 미래교육 캠퍼스 구축 영역에 3억 9천만 원, K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방안 수립 연구에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교육발전 특구 1차 연도 위탁사업비 강원대 삼척 산학협력단으로의 위탁사업비로 29억 3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명체서 210페이지 노국 분교 관련해서요. 예. 지금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뭐 교육을 아닙니다. 안 하실 주민 그건 역량화 아니죠. 교육은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는 네. 집행을 못한다 이래서 예, 예. 그거를 이제 감했어요? 시비로 집행을 하고 예, 예. 대응 사업비는 감액한 이런 상황이 대행 됐습니다.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 시비는 별도로 시비 별도로 해서 추경 이제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뭐 끝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교육 있습니까? 역량 강화 교육은 끝나고 지금 네. 협동조합을 예. 지역에서 구성을 해서 예. 이제 지금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방 소멸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굉장히 예. 중요해요. 이게 예. 그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그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모든 것이 이제 주민들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것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예. 그러니까 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1페이지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 손실 보상금하고 해양경찰청 치유시설 일허가 지원 용역이 전부 다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예,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농가노는 지금 시에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지금 네. 이제 해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지가 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예. 식으로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소방서 이전 이제 관련해서 소방청사 부지를 내년도에 예.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끝나고 이제 그래 되면은 부지 조성 공사를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 예, 그에 대한 예. 손실 보상금도 실제로 아직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이제 강제 수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아직 일부 이제 집행이 안 됐고, 예. 그다음은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내년도에 하려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 처음에 그 신청을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로 신청하신 거죠? 이제 3년간 해서 매년 그 60억씩 해서 180억이었었습니다. 이제 1차 연도에 이제 40억 6천만 원이 내려왔다는 40억 6천만 원입니까? 1차 연도가 이제 그 1차 연도 사업비 60억 중에서 네. 그 이제 교육부에서 네. 실제 올해 남은 기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이제 올리라 이래서 실제로는 40억 4천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예. 그래 그걸로 그러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내로 이게 처음에 180억을 어떻게 쓴다는 용처를 우리가 정해서 이제 올린 겁니까? 신청한 예, 겁니까? 사업 운영 계획서상에 거기 다 180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연구 용역비 9억, 위탁 사업비 29억 3천. 예, 예. 이제 이게 다 올라간 거란 얘기잖아요. 예, 그죠? 요거는 다 계획상에 세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40억 6천만 지금 이제 3회 추경의 예산선을 40억 6천만 원만 가지고 보면은 시가 뭐 실질적으로 교육발전 특구에 그냥 우리가 신청 대행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건 제 눈에는 대학교에 29억 3천만 원이 위탁 사업비로 넘어가고 연구 용역비 9억 38억 3천만 원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좀 과연 이게 계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천만 원. 그 밑에 스포츠 특화형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천에 총 2억 2천이란 말이에요. 예. 요거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죠. 2억 2천에 대해서. 지금 저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국제화 예비 부분은 실제로 5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 2천만 원이 추가 아니 지금- 그걸 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예,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자 예비 7천만 원하고 그 밑에 보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천이 있잖아요. 민간 예, 예, 이전에. 예, 예. 제 눈에 같은 성격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 그죠? 예. 여기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고 그 국제화 예비는 공무원들 회 공무원들 예비고 예, 그 아래 거는 민간인들 민간 사업 예, 보조비는 민간 민간에다 줘가지고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영국을 맨체스터를 가게 보내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게 총 그렇습니다. 2억 2천이잖아요. 예, 예. 지금 물론 뭐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가고 누가 얼마 전에 누가 그 물어왔어요. 학부모가 아이가 지금 뭐 정라 초등학교에 청하 중학교에 다니는데 정라 초등학교 때 뭐야 그 스포츠 클럽 축구를 전 선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정라 초등학교 축구부가 아니고 클럽 축구를 했는데 청하 중학교에서 지금 영국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 아마 맨체스터 그런 쪽일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요문 좀 예.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알겠는 거예요. 뭔 뜻인지. 그래서 그럼 그게 과연 예. 이제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맞는 건가? 아직 확고하게 뭔가 그림도 잡혀 있지 않는데 일단 우리는 투입을부터 먼저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협약이 맺어져 가지고 맨체스터가 뭐 어떻게 맨시티하고 지금 그걸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있긴 있는데 중간에 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중간에 예.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축구 선수들도 뭐 프로 선수들은 다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듯이 근데 이걸 삼척시가 벌써 몇 걸음을 앞서 나가는 꼴이에요. 예산을 물론 뭐 그 갔다 오면은 애국 갔다 와서 뭐 한 번이라도 거기 영국을 갔다 오면은 뭐 축구하고 상관없이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지긴 달라지겠죠 생각하는 게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좀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 예, 예. 의원님들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발전 특구 그 5개 이제 세부 과제 중에서 국제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번에 그 맨체스터 시티 이제 가는 요 예산선 부분은 지금 체육과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한 부분으로 그 2회차에 걸쳐 가지고 올해 12월 한 중순 이후에 한 번 그리고 내년도 그 2월 달에 한 번 해서
그 1회차에는 약 17명으로 해서 정라 초등학교 축구부 이제 위주로 이제 가게 돼 있고 2회차는 이제 삼척시 완내 유소년 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모집을 해서 참여하는 걸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민간 경사 사업 보조는 이 사업비를 누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대행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대행을. 삼척시 체육회 쪽으로 체육회에서 보조를- 예,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뭐 몰라요. 이제 교육발전 특구 이제 예산에서 이제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전제가 돼가지고 예산에 이제 해외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한번 하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게 나오겠죠. 가치는 예,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이사님. 또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직과장 김종환입니다. 경직과서관 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6억 8,900만 원 감액된 227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5억 5,800만 원 감액된 7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7,700만 원 증액된 5억 8,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는 4,4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9천만 원 증액된 44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1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삼척형 행복 일자리부터 해서 삼척형 되어 있는 건 이게 전부 다 10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일자리인데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올해 사업 다 끝나고 이제 나머지 근데 정산하고 예. 이 일자리인데 예. 이걸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하고 남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거기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불용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 예.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 일을 이 남기지 말고 일을 예산만큼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상보다가 우리가 원래는 이 180명 모집에 사실상 193명까지 도왔습니다. 네. 그리고 좀 증액된 인원으로 이제 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더 추가로 뭐 일자리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20명 증액해 갖고 또 네. 그렇게 또 한번 사업을 하는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뭐 지금 현재 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이거 남김없이 일을 좀 어차피 시에서 이 일자리 행복 일자리부터 일자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예, 그 알겠습니다. 목적을 본다면 네. 이걸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내년 하여튼 인원 증액해서 또 그렇게 발전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는요,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들의 적합한 일자리를 좀 발굴하고 제공해서 또 우리 청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인건비 지원 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홍옥희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0억 2,167만 원으로 기정액 193억 75만 7,578만 9천 원 대비 3억 5,411만 9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집행잔액과 사업 추진이 불가한 건이 되겠습니다. 224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역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운영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새해 해맞이 행사로 운영비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224페이지 해안 생태 탐방대가 이제 뭐 개최를 하려다가 안 하신 뭐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해안 트레킹 작년에 올해 네, 페스타 행사를 지금 네. 개최해서 이게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아. 행사는 저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225페이지에 증산마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뭐 무슨 이유에서? 저희가 이제 증산 마을에 가서 이제 주민들도 만나고 통장님과 이제 협의를 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통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휘부에서 주민들이 이제 찬성 그 반대가 한 사람도 예. 있으면 안 된다. 예, 100% 이제 찬성이 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께서 못 하시겠다.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못 하시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내년에 다시 좀 시작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그랬습니다. 요청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만약에 이거를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다시 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든가 지금 그래서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사업들도 좀 더 다 예. 어떤 지역 주민들의 예. 어떤 그 요구 사항도 예. 들어야 되고 예. 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관광문화재단 관련해서 네. 이번에 첫 사업은 뭐 너와 포차거리인가 그거 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조금 뭐 인근 상인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세요? 사전에 협의는 다 됐는데요. 네. 협의는 됐는데 입구에서 예. 입구 상인들 일부가 좀 와서 뭐 일부가 그랬습니까? 예. 잘 이해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네. 재단에서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 해수부에서 삼척이 우수 해수욕장 오늘 선정이 됐죠. 네. 예, 우리 선정됐을 때 우리가 삼척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3개를 뽑는 곳에 우리가 또 삼척 해수욕장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이와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삼척 해수욕장이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우수 공무상을 받게 됐어요? 우선적으로 삼척 해수욕장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샤워장하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을 갖다가 저희가 신규로 또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계절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버스킹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랑 영화제, 그다음에 국화 축제 버스킹 등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이벤트 행사를 또 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는 우선 안전에서 상당한 저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 일주일 전하고 그다음에 개장 후 한 14일 정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수상 안전 요원을 갖다가 별도로 또 계속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이 그런 그 했는 사업들이 모두가 이제 집약을 돼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삼척 해수욕장에 보면 좀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봄에는 공연도 이렇게 하고 네.
여름철은 해랑 영화제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네. 우리 관광객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주고 가을에는 국가 전시회로 네. 또 많은 또 관광객들과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했고 겨울철에는 또 전년도부터 해서 삼척 대보름제 축제도 거기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각종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PT도 준비하고 행정 업무 준비하는데 다들 고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어쨌든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또 장관상이라든가 이렇게 상금 조금 이랬지만은 그래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삼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그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삼척 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 지정된 거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225쪽에 보면은 관광 마케팅 분야에서 소홀 한 건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한 건 아닐 텐데 관광 팸투어 추진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이 삭감을 하고 관광 팸투어 참가자 실비 지원이 800만 원을 몽땅 아예 팸투어는 안 한 겁니까? 팸투어를 지금 그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달에. 12월 달에. 네, 네, 예. 그래서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예, 예, 예. 문화재단이 금년에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네.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 정도까지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은 알겠어. 근데 그게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하는 건 1억 천인데 4천을 줄여가지고 7천인데 그만큼 관광객 유치가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상당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그분들이 여행사가 그 요청한 사항에서도 저희가 최대한을 했었고 좀 넉넉하게 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하단에 226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뭐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정산 특산물 판매장 지금 예전에 추진하고 있던 그 부분은 어디 있어요? 그 예산 투입한 거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가 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간 산업가에서 지금 전략 사업가 이제 전에 해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디. 그게 예산 2억으로 해가지고 네. 공유재산 심의 다 통과되고 네, 다 주문 제작이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우리 그 추암으로 넘어가는 네, 거기에 이제 시설을 갖추려고 연면적을 다 계산해서 해가지고 상하수도 저 시설까지 다 넣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부분은 왜 안 짚어 주시나요? 새로 근데 또 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네. 5동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가려 그러니까 네. 그 이사님께서 이제 도착하는 날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가져가려 그랬는데 네. 가져오지 말라. 지금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설치를 못하고 지금 다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주문 제작행 보관을 어디서 해요? 이거 지금 그게 지금 저희 부서가 지금 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못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원장님 우리 저 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질의. 네, 네, 네. 네. 실장님 우리가 2021년도 말 2022년도 시작하면서 이게 정산마을 특산물 판매장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비용이 2억이 예산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다 걸치고
기초도 상하수도 사업 기초도 다 했고 그다음에 이게 뭐나 그 특산물 판매장 주문 제작까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나요? 그거 어디에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5동을 주문 제작을 해서 이제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네. 설치를 하려는 찰나에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에 5동을 설치하려고 네네. 그 고구마 판매장으로 당초 협의가 돼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김동수 통장이나 주민들은 어떤 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뭐 고구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팔 수 있게끔 해달라 이래가지고 분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하고 지금 그 5동 건물은 지금 장미공원하고 맹방해수욕장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다른 용도로 뭐 관광 안내소라든가 뭐 휴게소 형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비용은 2억 소진 다 하셨어요? 예, 그때 그 시설까지 했는데 지금 그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 시설을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 정산 마을이란 게 이제 그 통장님이나 이렇게 마을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의견이 틀려가지고 저희 시로서도 조금 난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상시 영업이 안 되는 데다 보니까 그 계절 영업밖에 안 되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안 되고 좀 그런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좀 많습니다. 그럼 왜 시작하셨어요? 돈 2억을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알았어요. 예. 정책과장님.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그리고는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하수도 하려고 다 설비하면 다 시설하고 상수도 다 배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문 제작을 들어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찬반이 엇갈리니까 그만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면. 과장님 자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예. 저희가 음. 예. 저도 이제 7월 달에 관광정책과 와 보니까 네네. 지금 요상이 이제 그 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네.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하려고 네. 했었는데 이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네. 이게 가설 건축물이 들어와서 이걸 갖다 상시적으로 이제 어떤 뭐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든가 그 영업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이제 건축물 대상이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동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뭔가 이제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다 이제 보건소 그 관련 위생 팀장도 와가지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지금 이제 그 하고자 하는 화장실 그 앞쪽에다가는 이제 지금 하수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는 지금 건축물을 갖다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닷가 쪽으로 지금 일부 하고 이 이제 화장실 그쪽으로는 그냥 가설 건축물을 하고 바닷가 쪽으로 정식으로 건축물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서 바닷가 쪽에는 영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어떻게 농산물 판매장만 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또 일부 바닷가 쪽은 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그쪽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장실 쪽만 할 수가 있는데 화장실 쪽만 하게 되면은 그 영업 회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해수욕장 기간이라든가 계절 영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통장님께서도 이제 그 얘기를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또 지난번에 그렇게 또 마을 주민 간에 그런 분란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가 이게 찬성을 해야지 된다. 그냥 하려다가 또 막상 또 하려는데 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00%다 찬성을 갖다가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사님께서 도저히 그러면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왜 장소도 그 바닷가 쪽으로가 딱그 산 쪽으로 딱 붙이면은 네네. 그 경관이 해소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민들이 아예 바닷가 쪽은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예, 그렇게 거기 또 정산 얘기됐습니다. 넘어가는 데크길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네. 예전에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전략사업과에서 네네. 당초에 네. 하려고 했던 게 장소는 괜찮을 듯한데요. 예. 근데 거기다 하게 되면은 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어떤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가 그거는 계절 영업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고구마 나올 때만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는 소득이 좀 힘들고 또 이렇게 했는 데가 또 성공 사례가 없었다. 거기가 실패를 했다. 지금 그러면서 하려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음식이라도 뭐 오뎅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어떤 걸 조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비 5천만 원 세웠었다가 네. 다시 돌아갔는데 170만 원은 뭐 아, 했었어요? 그거는 측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측- 땅을 갖다 측량을 또 했어요? 측량을 왜냐하면 경계 측량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설계사에서도 이게 저 경계 측량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측량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바닷가 쪽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또 이 이장님도 못하겠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업을 갖다가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과장님 마무리하면 솔직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은 어렵게 이렇게 거두고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네. 힘들게. 그런데 사용하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관광정책과가 아니었어요. 전략사업과였어요. 당초의 시작이.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다 걸쳐가지고 그다음에 그 판매장 신축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반 조성 다 하고 그 비용은 누가 그 감당하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또 이제 가져오니까 이 주민들이 또 그렇게 또 마을 내에서 분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럼 예를 상황이다 들어서 보니까, 과장님 예. 그걸 처음부터 그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서로 갈라하니까 한쪽은 반대다 한쪽은 찬성이다 하면 앞으로도 뭔 일이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게 증산 지역이 고구마도 이렇게 나고 특산물도 난다 그리고 뭐 어디 특산물 판매장이 꼭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특산물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수 특산물 가지고 판매도 좀 하고 지역 주민들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예산을 비용 소모시키지 않은 이 측량을 또 해놓고 또 안 하면은 측량비 그냥 또 170만 원 버리는 거잖아요. 그 측량은 저희가 뭐 나중에 하게 되면 요거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먼저 측량한 거는 왜 자료를 안 쓰고 저번에는 저희가 모르겠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거 하려고 건축 설계를 하려면은 이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로 부시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거 제작한 거는 다른데 뭐 요긴하게 쓰겠지만은 과장님 정책 과장님 네. 예전에 2억 그 정산마을 예. 소비했어요. 그거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뭐 하실 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네. 꼭 그렇게 한 번 안 되면 두세 번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네. 짚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맞습니다. 저기 동구리 자유생태관 건립 사업에 덧붙여가지고 네. 이번에 동구리 축제를 했죠. 네, 네. 그 예산 얼마입니까? 4억 4,300만 원입니다. 4억 4,300만 원. 혹시 정월 대보름제 예산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게 한 모르겠습니다. 예.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월 더불어민주당 행사가 7억 2천만 원인데 이게 4억 4천이면은 효과가 한 3분의 1 아니면 뭐 4분의 1 정도 효과가 나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한번 갔다 왔지만은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2박 3일 동안 4억 4천 다 쓴 거죠. 네, 네, 예. 일단 주민 참여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기가 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다음에 또 할 때는 네. 뭐 버스 뭐 한두 대 정도 이렇게 임차해서 네. 그 이동 수단을 좀 제공하고 네. 또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참여하는 분들은 그 식사 제공 같은 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거법 때문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식사 제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셔틀 버스가 공직선거법에 지금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면 내년도는 이제 셔틀을 갖다가 좀 활용을 해서 시내 쪽에서도 좀 접근이 좀 쉬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제공은 저희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 방법을 좀 쓰긴 써야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뭐 진짜 유명 가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썰렁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하여튼 네. 올해 그 했는 거를 저기 보완 사항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참여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뭐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주민들이 그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네. 없고 뭐 네. 이동해서 가도 뭐 식사 때가 돼도 이렇게 뭐 식사 제공도 안 되고 하니까 네. 네. 그런 쪽으로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그 의견을 정치를 잘 해가지고 네, 네.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입니다. 새 해맞이 행사 네. 관련해 갖고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일괄 똑같이 재배정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 다 다릅니다. 읍면동마다 틀립니까? 예, 예, 예. 인원수라든가 일단은 이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몇 군데 해요? 지금 9군데입니다. 9군데 합니까? 네, 네. 그럼 최고 많이 주는 동네가 얼마 줍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최고 많이 하는 동네는 원덕의 임원하고 정나동입니다. 정나동이 지금 1,300만 원 지금 나갑니다. 남양동은요? 남양동은 1,2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요거는 100만 원 올려가지고 1,200만 원 나갑니다. 하여튼 새 해맞이 행사가 네. 이제 삼척을 알리고 네. 또 새해 첫날 장렬한 태양이 뜨면 또 소원 또 성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실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사업 계획들도 네. 제가 보기에는 다들 동네마다 이제 사업 계획서는 안 봤죠. 어떤 식으로 행사를 맞습니다. 진행한다. 봤습니까? 예, 예.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네. 좀 검토해 갖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네. 요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행사가 좀 다채롭고 네. 좀 풍요롭게 좀 해맞이 행사가 좀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 좀 뭐 재배정은 됐지만은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들 요즘은 그 잘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네. 요즘 뭐 장수 식당도 분녀 회장님들이 일을 못 해갖고 식당에다가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일할 사람들이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어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그 일을 함께 하면서 또 서로 소통하고 또 단합도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상황에서 또 관광객들도 또 유입을 해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멋지게 행사를 좀 개최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증산말 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은요. 네, 네. 예전에 7대 때인가에도 아마 예산이 잡혔다가 네.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지역 주민 갈등으로. 네.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우리 정책과장님 오셔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추진되고 있냐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2억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수도 상수도 배관을 다 했는 상황에서 이게 일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집행부가 한번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걸 몇 번을 했는데 이게 지역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히 그 한 다음에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 이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중단된 사업이니까 이게 예산 낭비 사례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증산말 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은 이게 앞으로 이게 또 다시 재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 내년도에 이제 올해 모르겠습니다. 그 통장님이 또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마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분들의 의견이 정말 반대가 없고 이러면은 다시 한번 재추진하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분들은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에서 그 5동 10동이든 지어놓고는 계속 사계절로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고 또 우리 쪽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또 시작된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사업 한번 하실 때 이거는 정말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과의 먼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구리 축제 때에 지금 이제 예산 대비 4억 4,300만 원이 들어갔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예산 대비 효율성을 어떻다고 평가를 하셔요? 저희가 좀 계절적으로 11월에 하다 보니까 좀 참여자가 일단 관광객 위주로 해가지고 물론 일부 이제 그 지역 주민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내에 이제 계신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절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요걸 올해 했는 걸 갖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리 축제가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국비가 지금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이 동구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시내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너무 또 이게 이 사업이 한 달간 뒤로 들려댔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 기간도 너무 짧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또 이게 너무 추운 기간에 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올해 이렇게 또 추진을 하냐고 수고는 했지만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 휴무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또 우수 해수욕장으로 또 우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최병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6,800만 원이 줄어든 40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맹방관광지 개발 2,700만 원,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 3억 6,500만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와 5억 3천만 원, 삼척 해수욕장 이사부 광장 구간 감성농성 조성 2천만 원, 환성굴 모노레일 운영관리 4,600만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유지관리 5천만 원,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연장 2억 원 가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가각온천 운영관리 1천만 원, 관광지 조성 및 관리 1억 원, 이사부 문화예술청 조성 사업 5천만 원, 가곡 장기 체류 숙박시설 조성 사업 4천만 원, 청평뜰 경관다지 조성 2억 3천만 원, 삼척 해양 네일하이크 주야간 콘텐츠 조성 사업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쪽에 보게 되면 지금 뭐 감액이 돼도 일부 감액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전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전체 감액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시급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올해 세웠던 건 감액시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타 실과 이제 용역하고 네. 같이 연관되게 하려고 감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230쪽 보면은 이사부 독도 평화여존 관광명소화 사업이 5억 3천만 원이 몽땅 삭감이 되고 그다음 시설물 유지 관리비도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삭감이 돼요. 물론 이제 개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건데 보니까 개통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이사부 독도 평화의존 관광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 오분동 거기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출양지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기재부 땅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인이랑 소송이 붙어가지고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부지를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래가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건 기다려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좀 시설비는 세워가지고 올해 끝날 것 같아가 시설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끝나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요 부분을 출양지 부분만 이제 좀 변경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5분 5천개에서 이제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다 전에 삭감하고 내년에 5분 5천개에다 협의해가지고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5분 5천 개에서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5분 5천 개에서는 이제 그 맨 끝 좀 전에 이제 땅 문제와 관련된 거기가 그 민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그 민원을 거기를 제척시키고 일단 개통을 시키는 건 안 된다 얘기예요? 그 집 자체가 그 번지 전체를 지금 어구보관장하는 전체를 갖고 소송이 걸린 거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했지 기부 땅을 건들지. 거길 그러면 그 내가 얼마 전에 직접 나가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만들어져 있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 입구도 땅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잖아. 지금 왕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빼놨는데 막아놨잖아 지금 막아놨는데 지금 현재 다리는 막아난 이유가 저희들 CCTV도 지금 아직까지 설치 안 됐고 안전 시설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막아놨습니다. 내년 보면 그게 그럼 그 내년 보면 다리에 그 다리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건 그건 이제 개통이 된다 그 얘기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개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분이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예. 5분 항에 그 오구 보관함이 몇 동이 있어요. 그한 25동 정도. 25동을 어디다가 이전할 계획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그 버전에 한 3군데 정도 네네. 이전 협의를 했댔는데 네. 맨 처음에 협의가 됐다가 부지가 작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해도 지금 인근에 대체할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네네. 대체 부지를. 그래가지고 전 계장님하고 네네. 그런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하자. 네네. 도저히 이제 기재부 땅 공유수면은 활용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네네. 차라리 출양지 부분만 좀 더 정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가 좀 변경을 하자고 했더니 기존까지는 그거 했다고 이제 그것 자체도 이제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광고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광개발과에서 보기에 예. 거기에 이사부 장군이 독도나 울릉도를 영토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키고 오랑캐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출양지였잖아요. 예.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오구 보관함과 25동이 반드시 옮겨져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가 그 자리에 있어도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지금 당초 이 계획은 네.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출양지까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부지 전체가 네. 저희들이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그걸 전체를 저희들 치유지 쪽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네네. 컨테이너를 옮겨주기로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게 그 사업이 시작된 건데 네네. 사실은 하여튼 정비를 해가지고 그 옆에 부지랑 뭐 여러 가지 그 부지를 맨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다고 전 계장이 오케이를 했다가 네. 또 개원들이 너무 부지가 작다 협소하다 반대를 하고 이런 실정으로 해가지고 협의 단계에서 한 3번 정도 이제 그 캔슬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기재부 땅도 소송이 걸리고 그러면서 다리를 진행하면서 이제 다리 공사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좀 잠시 잊었다가 제가 9월 달쯤에 찾아뵙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든 정리를 하자. 계속 이제 이 다리도 완공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게가 소송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출양지까지면 이제 데크를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연결할 수도. 그런데 출양지 부분 데크가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라도 보수하고 나중에 땅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하자 좀 이렇게 그리고 일단 그렇게 변경해가 좀 하자 하니까 고청계에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한번 과장님, 저는 어청계도 어청계지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중심을 조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걸 옮기려고 오구 보관함을 옮기려고 일환으로 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 그 땅을 개인 땅을 매입하려고 감정평가까지도 막 다 했어요. 그래서 협소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제2 대안으로 그 게이트볼장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오구 보관함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또 뭐 무효가 됐어요. 그게 낮고 뭐 부지가 네. 그물털 그 정도가 안 된다고 네. 지금 그래서 저도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답답하다 할까 이렇게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어떻게하고 조금 정말 진정성으로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청계가 뭐를 원하는지 저 들어봤어요. 어청계가 원하는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몇 년째 답보 상태로 아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감정평가도 하면서 예산 소비하고 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제자리였어요. 그리고는 그게 소송까지 안 갈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아마 소송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민들이 이게 오구 보관함을 가까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가까이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민들도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어민들도
감수하면서 조금 멀리 떨어져도 감수하려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협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촌계에서 요구하시는 게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있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어촌계 5분이 어촌계 가셔가지고 진정성 있게 어촌계원들하고 어촌계장님 이하 어촌계원들하고 지금까지 그것도 하나의 생계란 말이에요. 어촌계는. 그러니까 한번 정말 협의를 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요구하면 커피숍 하나 정도는 저는 뭐 다른 지역도 우리가 관광지가 우리 시 관광지가 있는 데는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마을 지역 소득 사업으로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일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지 한번 진정성 있게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가가지고 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어구 보관함이 거기가 정말 옮겨져서 저는 거기가 정말 출향지고 지금 평화의 존 다리 그렇게 예산을 추가해서 경관도 잘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그 자리가 공원화 시켜가지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 공간도 되고 컨테이너 그 어구 보관함 박스가 이 25개 거기가 중간에 딱 모여 있으면은 사실상 뭘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뭔 아니면은 작은 행사라도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그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가 그 사실 그 뭐 안전 시설이라든지 기타 뭐 주변의 소송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총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먼저 다리바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비용만 들어가고 상당한 그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19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뭐 당초 뭐 60억 예산은 63억 정도 예산 잡았다가 지금 한 100억 정도 예산 들어갔고 지금 평화의 독도 다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앞으로는 뭔가 사전에 완벽한 어떤 갖추고 난 다음에 다 공사가 마무리돼갖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금 이게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가 지금 마지막 관문만 이제 통과하면 되는데 지금 5분동 어촌계랑 지금 이렇게 잘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해결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어촌계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정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8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89억 4,7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사 보안 및 서무관리에서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 위탁 보육 지원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 추가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정 지원단체 공립사업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도우미 운영에 기간제 운영으로 대체 인력 관리와 기간제 근로자 공통 운영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관리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말방송 시설 관리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억과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예상되는 금액 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에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대비 11억 3,350만 원이 감액된 700억 80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46페이지 상단 청사운영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6억 5천만 원, 시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보상비 2억 7,200만 원, 시청사 별관 주차장 확장사업 6,700만 원, 24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6,971만 7천 원을 감액한 626억 50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5,830만 원을 증액한 45억 107만 9천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7,0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10억 1,911만 3천 원을 감액한 186억 1,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에 10억 2천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 긴급복지 지원에 4,580만 원, 생계급여에 9억 7,8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하단부에 아동복지 증진에 9,73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2,38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 일반급여에 1억 25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에 아동수당 급여 지원 국비에 7,228만 7천 원을 증액한 28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에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 지원에 8억 5,197만 6천 원을 감액한 169억 5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8,89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페이지 258페이지에 정부 어린이집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1억 2,44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기에 담임교사 지원비에 1억 1,92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2억 9,738만 8천 원을 감액한 34억 2,3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의 인건비에 2억 9,21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68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및 종사자 5대 지원에 2,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에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육료 지원에 5억 6,304만 7천 원을 감액한 94억 4,2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영유아 보육료에 3,44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에 6억 6,93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에 5억 4,27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누리가정 운영 지원에 1,45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가정 운영비 민간 보조금에 2억 2,24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아동사례 관리 및 방과 후 돌봄에 8천만 6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후 아동 드림 스타트 운영비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6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도비 사업비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에서는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9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보육부분 국도비 집행 잔액에 1억 4,00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5,39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527만 원을 증액한 15억 4,7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에 보드인 부담 환급금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잔액금에 60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2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요. 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시설직이 이제 2명으로 채워지긴 했는데 네. 또 문제가 뭐냐면 2명이 이제 교대로 하다가 보니까 법정 근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개인 어떤 볼일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설직이 한 명이라도 이제 그만두게 되게 되면 고스란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인력을 지금 채용 공고하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이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그만두게 되면 대체 인력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물론 그쪽 기관에다가 뭐 좀 너네가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쪽 그 관련 법인이 삼척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법인만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그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내년 위탁을 네. 제 위탁을 그쪽에 지금 법인에서 맡았고 예,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공유하면서 예, 예. 지금 그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그분이 11월 30일까지 네, 근무하는데 예, 예. 미리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간 상태인데 아직 지금 접수된 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간 상태고 아까 지금 시설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탁금에서 지금 네. 수익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아무튼 그 지금 삼척시의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최고의 어떤 기관이란 말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조금 시에서도 뭐 다른 데하고 차별 둬서는 안 되겠지만은 좀 관심은 더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64페이지 보면 드림 스타트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드림 스타트의 범위는 읍면 지역에 다 포함되는가요? 예. 우리 취약 어린이들, 예, 예. 취약계층의 어린이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나? 0세부터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까지. 예, 예. 그러면 초등학생이 몇 세나? 12세? 12세. 12세까지. 그러면 읍면동으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되나요? 저희들 범위가?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네. 직원들이 네. 예, 그 읍면동에도 다 배치가 하고 상담하고 음.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프로그램하고 네.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각지대 아동들을 찾아내고. 네, 네. 도계 지역은 어때요? 도계 지역은 뭐 분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나요? 아 거기에는 지금 그 저기 뭐나 사무실을 청소년 정학센터. 예, 거기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나가면 네. 거기 같이 이렇게 그 사무실을 분소로 해가지고 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하여튼 과장님 우리 그 드림스타트에서 활동하지만은 사실상 모든 어린이가 이게 보장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 같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이게 소외되지 않는 그다음에 이런 사각지대 혹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례관리사님들도 계시고 읍면동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잘 발굴해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요.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드림 스타트 아동들이 네, 지금 네. 취약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9월달에 직원들이 네. 글램핑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글램핑. 해가지고 네, 네. 속초 글램핑 1박 2일 체험도 하고 네. 저희들이 다음 주 12월 6일 날 가족 이제 사업 성과 보고회 및 가족 운동회에서 가족들 다 불러다가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금 그 부모와 뭐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우리 아동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겠네요. 예, 예. 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265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 아동 센터가 지금 12개 있다가 하나 문을 닫고 11개잖아. 그죠? 네, 네. 우리 근덕에는 우리가 시가 운영하잖아. 그죠? 국립입니다. 혹 차량 지원이 안 될까요, 거기는? 아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그 차량 지원하는 걸 검토를
예, 해서 일단은 그 법인에서 공모로 해서 일단은 네. 이제 신청을 하고 안 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일차적으로 만약에 공모를 신청하면 어디에 저희들은 신청합니까? 뭐 저기 그 강원랜드? 공동모금회나 강원랜드 공동모금회나 일단은 아니면 복지 시설은,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나 가능하니까. 예. 복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설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이제 응모를 못 했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만약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 지금 할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가까이 있는 우리 네. 어린이들은 뭐 걸어간다든가 네. 자전거를 네. 타고 간다든가 하는데 네. 조금 멀리 근덕에도 범위가 네, 있잖아,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단 한 어린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지금 근덕 같은 경우는 그 네.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 인근 네. 그 근덕면에 이제 맛있게란 뭐 기타 이렇게 식당에서 네. 지정해서 거기서 지금 애들 이제 뭐 선호도나 네. 그런 거 해서 네. 거기에서 지금 식사가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네. 배달하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가서도 먹고 예. 배달도 배달은 안 하고 배달은 안 그러니까 하고. 거기서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식당이긴 해서 네네. 거기에 이제 예, 저희들이 거기. 하고 애들이 이제 그 선호하는 뭐 기본에서 이제 애들 위주로 거기 이제 그 운영하는 메뉴가 아니라 얘네 지금 그 국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들을 위한 식단을 따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식당에서 예, 예. 식당에서도 고맙네요. 예, 예. 그러면은 식사 시간이 한 6시, 5시 반, 6시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나요?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통 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 10군데 지역아동센터는 다 식단을 운영하죠. 예. 조리사도 우리가 한 사람씩 지원하잖아. 네,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우리 어린이들이 식사 부분도 한번 네. 챙겨 주시기 바라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이 많아요. 630억 1년에 사업이 되는데 국비도 받고 지역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받고 기금 사업도 있고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복지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맙고 한 가지 혹 건의를 드린다면은 우리 바로 뒤에 아마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이게 각종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의 혹 중식비를 혹 조금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들 지금 네. 보건복지부의 네, 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네, 네. 인건비에 네. 금량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침에 포함이 예, 됐어요? 금량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인건비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금량비는 지급이 지금 저희들이 안 되게끔 됐거든요. 일부 시설에는 또 중식비 받는 시설이 그러니까 있고, 그거는 그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안 받는 시설 같은 경우는 금량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받는 시설에서는 금량비가 별도로 지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게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예, 예. 중식비가 이제 거기에 포함됐대 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죠. 네, 네. 그렇구나. 이게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점심 식사 부분이 상당히 도시락 어떤 데는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게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도드라보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네, 드렸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또 지뢰실련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아니요. 드림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아동센터가 지금 독립으로 운영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죠? 지금 10군데는 자체적으로 운영 저희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독립 건물이 아닌 데가. 지금 뭐 어차피 교회 건물이네 거의 지금 교회 건물에서 쓰고 뭐 청소년 수련관에서 쓰고 그렇잖아요. 수련관은 저희들 근덕은 그렇잖아요. 근덕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 우리의 어떤 꿈인데 그런 어떤 뭐 교회랑 같이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또 많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덕뿐만 아니라 뭐 원덕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독립적으로 설립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야지 젊은 아이들이 우리 삼척에 많이 살아야만 또 삼척도 나름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런 복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그 보건복지부 정책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제 법인이나 뭐 사회적 기업 이쪽으로 지금 이제 전환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뭐 이제 개척교회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뭐 전세금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개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관여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안 그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시설이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해서 지금 넘어간 그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뭐 시에서 적극적으로 뭐 나갈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뭐 종교가 또 그 종교 꼭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뭐 특정이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네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립 설립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덕 지역 아동센터 차량 지원 네.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공동 모금이라든가 강원랜드에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되면 좋지만 네.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 강구해 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복지 정책과에서 드림 스타트 운영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나가서 또 점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동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캠핑 같은 거 또 부모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좀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261억 1590만 8천 원으로 이해 추경 예산 대비 11억 5,545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 공사 집행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사업 마무리 공정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설 및 재가급식비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8,1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1,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척 노인복지관 운영비 7,138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운영 지원에 민간 위탁금 1억 3,500만 원은 2025년 당초 예산에 재편성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집행 잔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하여 9,55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사업 수행을 위해 치과협회와 업무 협약 추진 중으로 시술 및 청구 기간을 감안하여 1억 6,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복지 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등에 1,12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업 집행 잔액 3,70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3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금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중간 하단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이 변경 내시 통보에 의하여 3,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도 변경 내시 통보로 예산 반영하여 2억 1,42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연금 사업비 8,259만 9만 1천 원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국고보조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의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2023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태 동안 굉장히 시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처우 개선이 안 되는 또 그런 또 어떤 종사자들이 또 발생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많은 그 지적 아닌 지적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어떤 종사자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대부분 많은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그러니까 그 임금을 어느 정도 맞춰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276페이지에 지금 복합 노인 복지관이 이제 신축됐는데 거의 뭐 준공이 거의 12월 달이면 준공됩니까? 네, 건축 준공은 11월 26일 마쳤고요. 마쳤습니까? 가을은 나무 조경이라든가 이런 감리 부분들을 다 하면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사는 언제 하십니까? 지금 이게 또 BF 인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의 임시 허가를 맡아서 들어갈 건지는 좀 지금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이사를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또 혹시 그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은 뭐 곧 금방 끝나나요? 아니면 또 그것도 저희도 한 기본 한 3개월 정도는 이상은 BF 좀 잡고 인증이 있습니다.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도계 요양원, 노인 요양원, 시립 도계 요양원 관련해서 지금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고를 2차까지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을 다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해서 지금 탈락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법령을 좀 거쳐서 법령 검토를 해본 후에
지금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네. 해석을 좀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주변에 또 저희가 너무 뭐 잘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뭐 그런 데를 막 할 예, 수는 없고 예. 저희가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단체 그 법인하고 지금 수의 계약 쪽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수의 계약을 하시게 되면 네. 진짜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두 번, 세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검증을 한 다음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수의 계약을 네.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또 위원회를 해서 네, 예. 네, 적격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그런 예. 절차는 좀 거쳐서 할 예,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79페이지에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이 지금 이제 삭감이 됐는데 네. 이건 그 치과 협회, 의사협회랑 그 서로 뭐 예. 협의는 했습니까? 네, 지금 이제 11월 15일자로 제가 이제 조례는 공포가 되었고요. 예. 치과협회랑 지금 협의를 해서 예. 회의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협의안도 지금 서로 각자 협의를 했고요. 그 연내는 청구를 안 하기로. 그거는 이제 일단 시행을 하면 신청은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예. 그게 시술하고 청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아마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고요. 요 아무튼 부분은 청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청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업무 협약도 12월 한 둘째 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네. 마친 다음에 저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은 후에 청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예, 청구는 올해는 좀 불가할 거라고 예,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유전 의원인데요.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이고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제가 한번 이게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이게 각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 포인트가 제공이 되나요? 저희는 아직 복지 포인트는 없습니다. 아직 제공이 안 되나요? 네. 다른 지역은 복지 포인트도 제공이 되던데. 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검진비는요? 그거는 아마 시설에서 저희가 따로 주는 건 없는데 네. 시설 종사자들은 건강 검진을 저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호봉제가 다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네. 사회복지 시설 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네, 호봉이 책정되는데 일부 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매년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호봉제가 되고 있나요? 호봉제가 되면 몇 호봉까지 올라가나요? 제가 몇 호봉까지 올라가는지 사실은 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뭐 타 지역 같은 데는 네. 15호봉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도 일부 호봉이 안 돼 가지고 뭐 계속 기간은 지나가는데도 매번 그 자리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아까 복지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보수교육비 지원되나요? 보수교육 우리 복지사들 교육 가면 교육비 네. 지원이 되나요 혹시? 저희가 출장비 안에 그다 보수 비용비가 들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네. 영양 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뭐 보수교육이라든가 또 그 요양보호사들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다 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박 2일 영양 강화 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해보험료 들어가는 것 자체에서 들어가나요?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그쪽에서 아마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종사자들 힐링 타임이라고 뭐 또 이렇게 인근 지역에 어떻게 네.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나요? 지금 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종사자들하고 저희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다 가지는 못해도 좀 이게 조를 편성하여서 좀 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식비 이런 부분은 아까 들으셨죠? 네, 네. 그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이드라인 안에 명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 식비와 아. 뭐 수당 등이 포함된 인건비라고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음. 저희가 줄 수가 없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따고 있지 않는 일부 사업하는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뭐 저기 중앙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 일하시는 그 조리사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네. 지휘부에 좀 결제를 맡아서 급식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게 종사자들이 아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 이게 뭐 예산도 1,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독거노인들, 중증 장애인들 응급 알림이 안전 시스템이 되잖아요, 네. 그죠? 이거 설치가 이게 신청하면 독거 어르신네들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네들 이게 설치 신청하면은 다 해당이 되나요? 거의 아마 중증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한 1,800세대 이상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도 또 하실 분이 있는지 발굴 중에 있고요. 발굴 중에 있어요. 네, 대부분 아마 설치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감직이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활동을 출입한다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 감지하는 감지하는 활동이 시스템. 좀 멈추거나 이러면 이제 멈추면은 감지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무슨 연락을 일이 해서. 있는지 네, 확인하는 시스템. 뭐 화재 감지도 됩니까? 화재 감지는 아마 따로 그거는 아마 소방서에서 화재 감지 시스템을 따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요.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 이분들의 어떤 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거나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한 감지가 안 되면 감지입니다. 계셔야 네, 항상 네.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씩 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면 네.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그러면은 뭐 119로 바로 저 뭐나 저 전송이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은 없으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 네. 응급구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취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달려가서 확인하거나 119로 연락을 해줍니다. 해줍니까? 네. 그런 시스템 좋은 시스템을 한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셔요.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우리 저소득 재가 노인들 식사 배달 지원이 있잖아, 그죠? 네. 이게 일식에 얼마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돼요? 6,000원 단가하고 있습니다. 6,000원. 네. 세게 좀 세네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은 이제 혼자 이래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다 해당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 쪽에도 따로 있고요. 네. 노인 어르신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저소득층에 고령 혼자 이렇게 움직임이 거동이 힘들어도 식사할 수가 준비할 수가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저소득층으로. 뭐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차상위 해드리는데 계층까지는. 만약에 그렇지 네.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 봤을 때 네. 정말 주변에 도움이 돼서 받을 수 없는 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보통 이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뭐 다 거의 해드립니다. 해드려요. 네.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면은 우리 뭐 사회복지과나 아니면은 읍면동에다가 신청하면 되나요? 네, 일단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 네네. 사회복지과로 옵니다. 네, 사회복지과로 다 와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282페이지 보면 샘터는 뭐 활동하는 거 과장님 개인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파악을 했지만은 이렇게 뭐 징계가 원칙은 아니지만은 항상 그 전에 뭐 보완이 할 게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가끔 우리 팀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샘터에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이 평상시에는 보호자가 있어서는 괜찮지만은 보호자가 갑자기 뭐 몸이 아프다든가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분들을 중증 장애인들을 보호하지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샘터에 단기 보호 시설, 주간 보호 시설이 있는데 이럴 때 중증 장애인들을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보호자는 병원에 간다든가 필요할 때 급한 대로 본인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맡기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번에 개별적으로 한마디 더 드린 거는 우리 장애인 그 자립지원센터나요, 우리 세탁기 빨래하는 거 저기 사직에 공동 작업장 말씀을. 작업장, 네, 장애인 작업장. 네. 건조기라든가 세탁기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 나고 이러는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셔요. 네,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내년 교체됩니다. 그래, 꼭 챙겨주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기 내년도 본 예산도 있고 해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 운영비의 기준은 기본금 128만 원에다가 43,000원의 회원수 네, 이렇게 맞습니다. 곱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인하고 20인에서 100인까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등록 회원수만큼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100인에서 200인 사이는 일괄 100인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삼척에서 이게 금액 차이가 200인하고 한 400만 원 나요. 그 경계 지점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치원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경기 100인에서 200인 사이를 조금 뭐 한 2단계나 한 3단계로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난방비하고 냉방비 춥다, 기름값이 없다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좀 여쭈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좀 춥고 더운 거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인데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좀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도 이것도 다 정부 지침 국도비 이제 12 예산을 매칭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난방비는 5개월치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냉방비는 2개월 여름 한철에 갖고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분들 보조금 이제 정산 내역을 보면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100%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또 이게 15% 이내에서는 또 저희도 또 다 뭐 남는 비용을 반납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는 15% 이내에서는 요걸 남는 금액은 다른 뭐 운영비라든가 뭐 이렇게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긴 한데 아마 그거 좀 초과해서 쓰시는 게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 쓸 수 있도록 좀 그 노인회를 통해서 좀 다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40만 원씩 5개월 내서 200만 원. 네, 네. 그리고 냉방비는 17만 5천 원씩 해서 2달 35만 원. 네.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서 우리가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상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어르신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정부 지침에서는 이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235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 지침에서 이 돈을 운영이 15% 정도까지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남는 거 그러니까 쓰고 남는 부분에서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한 85%는 난방비하고 냉방비로 쓰라는 지침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한 85%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제 저기 뭐 정산해서 들어왔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까지 지금 지적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좀 자유롭게 쓰라고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또 뭐 일부 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겨울도 길고 해서 사실은 뭐 이게 부족하다라는 말도 저희도 사실 좀 동감은 합니다. 근데 일부 다른 뭐 아파트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러면 다른 인상하는 데는 거는 최저로 쓰시는 데가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 뭐 금액이 안 나온 데도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여튼 금액이 뭐- 아예 0이다. 냉방비, 난방비가 아예 0이다. 네. 그러면은 하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건 추운 지역이니까 235만 원 이상의 이렇게 난방비가 들어가시는 곳이 있다는 거고 최저로 안 되시는 분들은 235만 원을 거의 안 쓰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면 그러면 그 차이가 우리 같은 어르신들인데 그 차이가 복지 혜택의 차이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난방기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의 문제도 사실 좀 있습니다. 추위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시설이 심려 전기를 예전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심려 전기료가 너무 인상이 돼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기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기 정부 지침을 보니까 지금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냉난방비의 과다한 전략으로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15% 이내에서 부식비를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네. 표기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전략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많이 얘기네.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전략하고 부족분하고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그래서 한번 우리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추위에 이렇게 떨거나 아니면 더워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난방비와 냉방비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현명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비는 2024년도에는 8%였는데 2025년도에 12%로 이렇게 네. 저기,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예, 요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본회의사 때는 조금 저기 질문 없고 여기 278페이지에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에 대해서 네. 한번 의견을 좀 구하고 이게 무료 급식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음식을 재료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한 3억 천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편성해서 네. 나가는데 보통 이 업무를 진행하는 12개 읍면동에서 어디에서 이 일을 갖다 수행을 하죠? 보통 성내동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분여회라든가 아니면은 사회단체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을 다니면 분야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분야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분야가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이 분야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시민의 날, 정월대보름제부터 읍면동 행사부터 모든 음식을 분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좀 많은데 다니면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의견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3억 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데는 매주 다른 저기 읍면동에서 매주 음식을 해서 경로당별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매주 음식을 하시는 거죠. 분야에서 어떤 데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맡기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자리가 우리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게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랬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는 1인당 한 끼가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4,000원인데 본인 부담이 2,000원입니다. 2,000원이죠. 네. 우리 여기 경로당 여기 제공은 아마 1인당 6,000원으로 책정이 예,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희망하는 읍면동에서는 시니어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니면 자활센터에다 이렇게 맡기든가 해서 여기서 거기에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우리가 국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원하는 곳이 있다 이러면 이런 일자리도 만들고 분야의 일도 경감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또 분야에다가 우리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야에다가 그 노동력이라든가 봉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든가 그게 아니면은 이분들의 연세가 드시면서 힘들어지시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정확한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한 방식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 시니어하고 자활센터하고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고요. 방법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음식을 거기 경로당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또 음식이 또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아마 1인당 편성되는 단가가 한 8,000원대가 되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거기 음식의 평균 단가를 편성했을 때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고 차이가 또 커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는 삼척시 전체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돼서 차위에 저랑 한번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강우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관돼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특정한 지역을 내가 말씀을 드려줄게요. 정라동 같은 경우는 분야에서 안 하고 식당에서 경로 식당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월 달 노인정을 몇 군데 가니까 음식이 적게 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적냐 이러니까 재료비가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김은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바닷가 쪽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을 거예요. 이제 농촌 지역들은 또 여름철은 좀 어떤지 몰라도 겨울철에는 좀 부족할 거고, 이제 그런 게 아파트 쪽은 또 겨울철에 아파트 쪽은 상시 1년에 하는데도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조금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부족한 데는 쓰지 않는 데는 좀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15%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15%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면 그건 바닷가에 있는 예를 잘 안 모이는 노인정에는 15%만 좀 해주고 좀 더 줄이고 예를 하장 같은 농촌 지역들은 농한기 때는 다 모여서 하니까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한번 크게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 재료비가 소진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 방법이 그걸 좀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로 식당 같은 경우가 분여라든가 사회단체가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저희 정라동 방문해서 뭐 동장님이랑 그 팀장이나 또 사실 좀 몇 번 협의도 했었는데 일단 뭐 올해 거의 이제 12월까지 다 거의 다 만료가 되었고 내년들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사실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었고요. 뭐 행복 식당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떠냐 생각도 했었고 또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뭐 시니어 클럽이 지금 이제 따순밥이라든가 뭐 이런 반찬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하는 게 어떨까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양희전 의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노인 일자리 담당 인력 단기 계약자분들 말이죠. 그분들 관련해 갖고 하여튼 복지 포인트 부분들이 다른 시군 대비 집행이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좀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또 일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잘 좀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분야의 애로 사항을 직접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로당별 난방비와 냉난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남는 부분은 운영비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저기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를 보면은 노인 청소년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이 6억 7,700여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도 5억 3천만 원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특히 이제 2023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반납되는 국도비 집행 잔액의 최소화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우리 2023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그 시간제 국비 집행 잔액이 반납 잔액이 1,2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간제 그 수당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집행 잔액 최소화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하면서 4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